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FD 비모 인스펙션 이제 2023년도 자료를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 4일 연속 일단 화요일부터 음봉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종가상으로 6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진행이라고 하는 이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임상병원에 관련되는 이제 비모 인스펙션인데요. 추가로 하는 게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11월 중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보통 이제 11월 중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 이제 결과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 폼 483 이런 게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FDA가 임상병원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 일정을 회사에 통보했다는 말은 이제 CMC나 이제 비모도 다 이제 폼 482를 통해서 레터로 가게 되면 일정들이 이제 이렇게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FDA가 통보한 국가의 임상병원이 FDA 방문 및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삼상을 이제 진행했던 사이트가 미국에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 및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미국 쪽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더 빨리 이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모 실사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한용의 CTO가 이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두 개, 그러니까 FDA의 입장에서 캄네르주마카 리보세라는 비허가 일단 약물이기 때문에 FDA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모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이제 요구하는 어떤 이제 레귤레이션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FDA 자료를 참조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모 관련해서 피스칼 이율 작년도에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매트릭스 오버뷰를 보면 이걸 이제 국문으로 번역하면 또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보세인과 캄네르주막 같은 경우에는 CDER에서 주관해서 이제 진행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모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RH나 CBER이나 그 여러 곳에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자국이든 해외든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은 FDA Office of Regulatory, 그러니까 ORA에서 이걸 또 주관합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진행되었던 통계 관련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FDA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서베일런스 하는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안전과, 그러니까 진행하는 스태프 관련되는 부분의 안전성 때문에 이제 중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프레임 관련되는 온사이트 인스펙션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일정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연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RRA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달에 이제 비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직접 안 가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이 이제 RRA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RRA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온사이트 인스펙션하고 동등한 건 아닙니다. 동등한 건 아닌데, 이게 실제 실사를 이제 리프레싱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용되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CMC와 마찬가지로 인스펙션 클래시피케이션이
NAI나 VAI나 OA 이 등급이 또 뜹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리보소인과 감내주막 같은 경우에는 비모 인스펙션에서 NAI가 떴기 때문에 이 5월달에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작년도 12월달에 NAI를 비모를 받았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뭐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작년도에 이제 했던 센터 쪽에서 보면 CDER에서 제일 많이 하죠. 전체로 보게 되면 토탈 진행하는 부분이 779건이니까 전체 1000건 정도. 그러니까 FDA가 전체 이제 하는 것 중에서 비모가 한 1000건 정도를 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CDR 쪽에서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CDR에서 이제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센터별로 또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CDR 쪽에서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CDR 쪽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병원 쪽이니까 이제 커먼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었던 곳에 인스펙션할 이제 observation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게 이제 규정대로 있느냐. 그래서 FDA 이제 규정 관련되는 부분에 요구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 이제 플랜을 먼저 보내줍니다. 보내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돼 있느냐, 아니면 이제 부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 임상이 진행되었던 케이스 히스토리 레코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란 임상 기록들이 정확하게 이제 병원에 있는지, 앞에 이제 인이 붙었던 걸 다 이제 적절하지 않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비모 쪽에서 보면 이제 피험자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linical Investigator Inspection Final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병상에 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NAI가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보시게 되면 VAI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또 NAI를 받아야 되는데, 비율로 보시게 되면 거의 OAI는 거의 없고요. 그만큼 이제 뭐 임상이 진행되는 사이트 쪽에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대충 따지면 한 68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37이니까 거의 한 70% 이상 80% 이렇게 NAI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확률이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로 또 한번 살펴봐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다시 또 이제 50위안 밑단으로 좀 내려가면 살짝, 그래도 이제 여기는 단기 추세를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0위안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홍콩에 이제 상장하는 부분들이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뭐 떼어내서 뭐 상장한다 이런 말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2021년 정도까지 주가가 좋았다가 2021년도에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가격 인하율이 85%까지 이제 낮춥니다.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마치 이제 트럼프나 이제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약가 인하를 하듯이, 미국도 약가가 굉장히 높아서 약가 인하 압력이 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래도 이제 이 면역감문 억제제들이 미국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는 것들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약가 인하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자국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약가가 센 쪽으로 이제 가서 R&D 형태로 해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항서제약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공매도 쪽에서는 7,606주 정도가 거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여전히 267만 주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따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이 나오면서 23일 만에 양봉 전환이 나오면서 연속된 양봉으로 다시 좀 이제 반등의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 뒤에 오히려 이제 미 대선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벽에 또 끝났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면 오늘 코스닥 1위 알테오제는 요쪽에 이제 수급이 다 몰리면서 상반기 내에서는 HLB 쪽에 수급이 강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뭐 유한양액이라든지 알테오젠, 뭐 보로노 리가켄바이오, 그다음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바이오 쪽에서도 여러 갈래의 어떤 흐름이 있는 가운데 HLB 쪽의 어떤 흐름들은 거래량도 오늘도 보시게 되면 64만 주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어떤 소외가 계속 조금 되고 있으면서 부진한 흐름들이 거래량 부족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3만 주 정도가 들어와서 수요일부터는 계속 일단은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쪽인 신한, 항구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와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62,800원대까지 이제 소폭의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해 주다가 오후에는 또 이걸 또 지키지 못하면서 다시 또 6만원 부근으로 내려가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아쉬운 흐름이죠. 시간에는 100원 정도 올라서 61,100원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도 어제 밑꼬리를 보이면서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갭업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의 출현을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21일평이라든지 추세지표 가격권에 있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나왔던 이 65,000원, 68,000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뭐 이제 추세의 회복이 되려고 하면 7만 초반이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방에 있는 이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65,000원, 68,000원 구간으로 만드는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